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살 때 되게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비교 시리즈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파니에 차 추천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세그먼트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 줄 알아요? 한 6천에서 7천만 원대. 요때 이거 차 추천해달라 그러면 어느 걸 추천해줘야 되냐, 저도 이제 막 고민도 하고. 이 요즘에 국산차가 많이 비싸지면서 수입차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제 그 딱 시작점, 그러니까 붙는 딱 그 가격대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요. 이 뒤에 있는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벤츠 E클래스 E250 아방가르드, 이 차량이 수입차 베스트셀링카입니다. 거의 E클래스 뭐 하면은 없어서 못 파는 차고요. 이번에 2022년식으로 새로 옵션을 좀 강화해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이 차가 이 국산차 살 바에는 수입차로 가야지, 이 넘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가격으로 따지면 뭐 C클래스, 뭐 3시리즈 있잖아요. 요거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옆에 있는 E클래스나 5시리즈로 이 넘어가시는 수입차 오너분들이 많아요. 얘가 얼마일 것 같아요? 8천. 비싸 보이잖아. 누가 봐도 비싸 보인단 말이야. 이 벤츠마크 이만한 거 들어가 있고, 이 벤츠 하면 그래도 벤츠 타는 남자네, 너 벤츠 타는 사람이구나, 엄청 비싸게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2022년식 250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대입니다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6,450만 원이고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옵션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6,70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6,700만 원으로 보이냐고. 이제 이 E클래스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G80이랑 많이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실용적인 걸로 따지면은 그랜저도 있긴 한데, 그랜저랑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G80 2.5 가솔린과 이 250과 되게 많이 비교를 해요.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차이 나요.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2.5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 막 좀 더 추가하다 보면은 금액대가 이제 훅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근데 옵션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은 G80이 좀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게임 끝나는 거, 브랜드 G80 2022년형 2.5와 이 E클래스 E250 아방가르드도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따만한 벤츠마크가 달린 차도 있고, 어떤 거는 이 벤츠마크 없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무슨 차이냐, 어떤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쟤 저거 벤츠 타는 거 티내려고 이거 튜닝해서 막 이거 방아, 그게 뭔 차이냐면 아방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S클래스 같은 그런 차들을 맨날 탔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는 벤츠마크면 어디에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AMG 모델들이나 좀 스포티한 그런 모델들의 이 벤츠마크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E클래스라 그래도 트림에 따라서 이 벤츠마크의 위치가 조금 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방가르드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요게 없이 그냥 두 줄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위에 엠블럼 동그랗게 띄어나오는 거는 익스클루시브긴 한데,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긴 해요. 멀리서 봐도 벤츠, 누가 봐도 벤츠, 그냥 에브리바디 벤츠예요. 그런 얘기 많잖아. 그냥 뭐 옵션 막 무슨 완성도 뭐 AS 뭐 차를 살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차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차의 브랜드까지 함께 사는 거거든요. 벤츠가 대표적으로 그럽니다. 실제로 벤츠가 타사 모델보다 옵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도 비싸. 이 차랑 경쟁하는 뭐 5시리즈, 뭐 A6 옵션 훨씬 좋습니다. 제네시스 럭셔리해요. 제네시스 G80 2.5에다가 옵션 더 다 집어넣으면 가격 어느 정도 비슷해지만 옵션 넘사벽이에요. 근데도 왜 이거 살까? 벤츠니까. 이런 마크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벤츠들 보면은 이게 지금 휠 안쪽 림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휠을 많이 감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 끝부분에만 약간 다이아몬드 커팅식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가 좀 됐는데, 요러면 이제 연비가 조금 휠이 좀 감싸니까 좀 좋아져요. 근데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은 요게 이렇게 휠이 덮여져 있는 게 안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벤츠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워낙 수량은 한정적이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받는 게 최고예요.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옵션들이 추가가 됐어요. 첫 번째, 이전에 E클래스 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옵션이 빠져 있는 거 뭔 줄 알아? 뭐예요?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국산차도 막 2열에 막 통풍 시트 막 들어가고 이런 수준인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서라운드 뷰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게 이제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통풍 시트와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50만 원이 상승이 된 거죠. 그뿐만이니까요. 원래는 공기청정기 옵션이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싹 다 빠졌어요. 원래 이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제 30만 원이 추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6,730만 원이 됐어야 하는데 반도체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6,700만 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이 차주님의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저희 구독자님인데 출고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차를 이렇게 협찬해 주시고 정말 I love you. 색깔 봐봐요. 이번에 2022년식으로 바뀌면서 E클래스 E250 아방가르드에 처음으로 추가된 노틱 블루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약간 요게 어디서 봤냐면 이전 세대 S클래스에 요 남색깔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되게 은은하고 멋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보통 검은색을 원하지만 너무 칙칙하고 좀 한정적이다 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흰색은 싫고 검은색은 너무 어둡고 해서 선택하는 게 이 남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장소에서 보면은 검은색 느낌이 나고 햇빛 아래에서 보면은 파란색 느낌이 많이 나는 요 색깔. 요런 거 이제 딱 하는 거 보니까 차주님이 좀 센스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옵션이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죠. 요것도 이제 추가금을 줘야 돼요. 41만 원을 추가를 하면은 브라운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C클래스가 아직 출시가 안 되긴 했는데 CES 뒤태 다 비슷하지 않냐? 차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벤츠 E클래스, S클래스, C클래스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주차장에 요거 E클래스인데 여기다 S 붙여 놓은 분이 있어. S580? 이렇게 붙어있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이 크롬 라인이 들어가서 좀 고급스럽지 않냐? 마찬가지로 트렁크 공간은 뭐 아쉽지 않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벤츠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깔끔해요.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튀진 않지만 그냥 싹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벤츠를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우디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남성적이거나 뭔가 좀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 클래식하고 모던하면서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벤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그 성향과 색깔이 이런 디자인에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식으로 바뀌면서 알루미늄 해가지고 은색깔로 해가지고 트림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제 블랙 다크 우드 트림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제가 이거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730만 원에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이슈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뭐야 시트에 전동 시트 빠져 있는 것도 있대더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예쁘다 이 브라운 시트. 자, 근데 패밀리카로 탔을 때 E클래스면은 진짜 편안해요. 레그룸도 넓고 헤드룸도 널찍하고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랑하는데 옵션으로 따지면 많진 않아요. G80 2.5와 또 비교를 한다면 뭐 뒷좌석 커튼도 없죠. 통풍 시트도 빠지죠. 뭐 듀얼 모니터도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뭐 듀얼 모니터 뭐 필요 없긴 하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옵션들에 비해서는 좀 더 떨어지는 거긴 한데 왜 그래도 이 클래스를 하느냐? 벤츠라는 그런 브랜드 탔을 때 편안함. 이 클래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알아야 된다. 이게 2005년도에 나왔던 이 클래스와 지금 나오는 이 클래스와 거의 하늘과 땅이다. 옛날에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 300 뭐 이러면은 막 한 6기통 3000cc 막 이런 거 넣어줬는데 지금은 막 4기통 2000cc 다운 사이징이 되고 그 당시 이 클래스만 해도 웬만한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막 다 집어넣고 가격도 비쌌어요. 지금은 6천만 원대로 해가지고 가격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오고 누구나 좀 살 수 있게,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무리를 하면은 접할 수 있게끔 가격대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차 가격만 놓고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오너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이스 할 바에는 이 클래스가 낫지 않아? 저도 사실 그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가격도 괜찮고, 물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벤츠라 그래서 엄청나게 럭셔리하진 않아요. 이 250 아방가르드가 그냥 딱 벤츠라는 브랜드와 들어가 있을 만한 옵션,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실내가 좀 아쉽지 않아요? 이 블랙 우드 애쉬에 맞는 방향제가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블랙 팬저. 여기 좀 우파몰에서 지금 저차리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 끼면 완성이 되는데 뭔가 하나밖에 없으면 뭔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품 하나 구매하시면요 1+1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리피킷이 아니라 그냥 제품을 하나 더 준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좀 더 가득한 걸 원한다 그러면 2세트 사시면 4개 받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고요? 우파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팔리는 차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튜버나 리뷰 하시는 분,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차 좋아요, 이 차 사세요 막 이래도 실제로 판매량에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한두 푼짜리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 구매하시는 분께서 엄청 알아봐요. 막 가격도 알아보고 리뷰 올라간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다. 이 벤츠 이 250 아방가르드가 정말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왜 인기가 많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 살 거면은 그냥 국산차 G80 뭐 2.5 사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둘 다 맞습니다. 뭐 이 벤츠 250 아방가르드 산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G80 2.5 산다고 해서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성향에 맞게 해서 구매하면 되긴 하는데요. 벤츠 이 250 아방가르드의 매력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브랜드예요. 벤츠라고 하는 이 브랜드 정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벤츠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벤츠 앞에 크게 달린 이 벤츠 마크를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일단 가격이 뭐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통풍 시트 이번에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 이번에 들어갑니다. 거기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옵션이면 타고 다닐 때 크게 뭐 불편한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래 이 정도 뭐 충분하지 합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조금 더 계산하고 했으면은 G80이 맞긴 하지만 벤츠마크.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제네시스에서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AS 서비스 센터 그리고 이제 그런 추후에 이제 컨시어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넘사벽이야. 물론 벤츠도 요즘에 판매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막 기다려야 되고 뭔가 조금 그 아쉬운 부분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네시스는 전용 서비스 센터가 이번에 이제 오픈한다고 하지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6, 7천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그런 게 이제 계속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를 출고하면은 초대도 해주고 오너들의 이제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내가 진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차가 사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이 250 리뷰하는데 뭔가 뭐 퍼포먼스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요 250은요 이 차의 세그먼트, 이 차의 색깔에 딱 맞게 그냥 편안하고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걸 게임 끝. 연비도 좋아요.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타는데 이 정도만한 차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대안들도 많잖아요. 얘기했던 대로 모 시리즈, A6, G80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이 250 아방가르드만의 매력은 뭐라고요? 첫 번째 벤츠다. 벤츠다. 이제 이게 무슨 야 너 얘기할 말 없으니까 그냥 벤츠 퉁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진짜로 이 250의 매력, 아방가르드의 매력은 그냥 벤츠가 끝이에요. 벤츠지만 편하게 탈 수 있는,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게 끝입니다. 왜냐? 옵션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없거든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라운드 뷰랑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그럼 말 다 한 거지. 요게 이제 아까 잠깐 타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E클래스가 2005년, 2006년 때 나왔던 E클래스와 지금 이제 나오는 E클래스랑은 거의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 나왔던 E클래스는 소수만을 위한, 그러니까 워낙 지금도 차가 비싸긴 하지만 그 당시 더 비쌌거든요. 그분 소수만을 위한 그런 차로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 다 집어넣고 야 진짜 이거는 벤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E클래스의 좀 상위 모델을 사면은 예전에 그런 감성을 조금 느낄 수는 있는데 좀 이 옛날에 비해서 E클래스의 그 포지션이 옛날에 C클래스 포지션까지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국산차 살 바에는 조금 더 주고 조금 옵션이 빠져도 그냥 요거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벤츠 E250 아방가르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야 근데 뭐 리뷰가 뭐 이래? 뭐 옵션에 대한 설명도 없고 뭐 트림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벤츠 E250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야기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 포인트는 그게 끝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한번 수입차 독일 벤츠 한번 타보고 싶어,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해 하면은 6천만 원대 최고 차입니다. 진짜 국산차랑 비교하면은 옵션이 좀 더 부족한 것도 맞고요.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차의 완성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차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추 AS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차 선택할 때 이 노틱 블루 이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예쁘다. 예쁘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